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 자율학습에서 일찍 옵니다. 새벽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더 빨리 가지만 담임 아닌 선생님도 8시 안에는 가요. 담임은 6시에 가야 돼. 새벽 공부를 해.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10시까지 또 자율학습을 해. 그냥 넣어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 12시. 근데 4시간밖에 못 자요, 애들. 4시 일어나서 세수하고 5시에 학교 와야 6시 되니까. 그렇게 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놈이 뭐 많아야 다 똑같으니까 학교마다. 또 떨어지는 놈이 있고 똑같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24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더라고요. 기본 머리는 그만두고,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잘하죠. 그건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리 좋은, 나도 이런 생각했어요. 자는 왜 머리가 좋고 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똑같이 가르쳤는데 얘는 왜 50점이고 쟤는 왜 100점이지? 머리가 그런 차이 있나? 나는 기본적으로 머리에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이가 있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집중하느냐 않느냐. 이게 집중하는 애는 잘 들어가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때 얘기한 소리가 입력이 안 돼 있어. 근데 꺼낼 수도 없죠. 여기서 처에서 입력을 해야 꺼내 쓰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입력을 잘해.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다음에 뭐 놀 때는 또 같이 놀아. 그래도 공부를 잘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똑같이 입력도 잘했어. 그런데 더 잘해야 되겠어. 그 사람끼리 경쟁이라면. 자, 10시까지 자율학습도 똑같아. 4시간은 자는 것도 똑같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배우고 나서 시간이라는 건, 하루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계적인 시간이 24시간이지, 여기에서의 시간은 무한대. 이 24시간을 100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뇌는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가 이런 얘기하려면 벌써 10분, 5분 걸리지만, 얘기 말로 않고 빨리 얘기하려면 눈으로 해야 됩니다. 눈으로. 그래서 책을 빨리 읽으려면 절대로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딱딱해서 글씨를 읽으면 절대로 책 빨리 못 읽어요. 속도 못해. 소리져서 아버지 오세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입 다물고 눈으로 읽어야 돼. 눈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 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입력시키는 과정이니까, 눈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귀로 하든 뭔 상관입니까? 좌판을 치든 UBS를 넣어서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입력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꺼내는 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컴퓨터가 있지만, 저는 이 구형이지만 요새는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지금은 속도 싸움입니다.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도 속도 싸움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뇌를 닮은 게 AI인데, AI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뇌 생각하는 속도가 AI보다 늦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 우리 뇌에서는 빠른데 내가 그 생각하고 돌리는 거 속도가 늦어. 내가 생각해서 2 더하기 2는 4다. 그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는 1초 걸린다면 AI는 0.001초밖에 안 걸려요. 기계니까. 빛의 속도로 하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속도가 다른 이것이 중요해요. 돌리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
말하자면 여기서도 그랬죠. 어디 2배속, 3배속 노래할 적에 막 속도 빨리 높여서 하고 이것도 2배속, 3배속으로 막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뇌에서는 속도가 있어요. 훈련을 하면 10시간 해야 될 걸 1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전체 딱 하나도 빠짐없이 복습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입력된 것은 명령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했어요. 복습해야 되겠는데 책 펴놓고 다시 해. 그건 보통 방법이야. 멍청한 방법이야. 내가 얘기하기에는. 이미 한 번 들었는데 왜 책을 봅니까? 안 하고 다른 일 하면서 놀아도 좋아요. 왜 또 같은 공부를 또 하냐고. 놀면서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기다 명령만 하면 돼. 나는 지금부터 30분간 논다. 노는 동안에 내 잠재의식은 아까 공부한 것을 계속 반복한다. 10번 반복한다. 5번 반복한다. 명령을 하면 그렇게 돼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 돼요. 실제로 됐냐 안 됐냐는 나중에 시험을 치거나 기억해보거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억이 된 거니까 저절로 기억이 나. 우리 시험 칠 적에 생각해서 이렇게 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 기억 탁탁 나잖아요. 여기서 그게 그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문제 보면 답이 딱 나와. 안 된 사람은 이거 언제 배웠지? 뭐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분 걸리지. 여기서 복습을 해놓은 사람은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책도 쓰고 학생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문제는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 선생님들이 꼭 이걸 봐야 되는데 내 판단은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가 제일 유명한 선생이라고 하고 있어. 방법을 알아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게 선생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책을, 이건 학생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학생용을 배웁니다. 교사용이나 학생용이나 서술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크게는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책에 이게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데, 요것을 제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제가 이 책을 하기 위해서 원본의 책을 만들어서 출판사에다 갖다 줬어요. 그 원본인데, 요건 좀 글씨는 조금 달라졌죠? 어쨌든 또 그림도 달라지고, 원래 원본의 그림이 요건데, 난 요걸 넣었는데, 출판사에서 이것은 인터넷 어디에서 띄웠거든요. 요새는 기가 막혀서 이걸 하면 금방, 맞으면 표절했다고 금방 연락 온대요. 허락 없이 썼다고. 그래서 허락 없이 쓰는 건 다 뺐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좋다고 넣은 것은 다 빼고, 그래서 별로 그림이 없어.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그림이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공부 기술. 제 이름은 이제 김정원인데, 내가 51살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때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 상당히 나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는 한참 능력을 발휘할 때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나보고 당신은 이런 나는 이제 책을 쓰는데 그런 걸 다 맞아 목차까지 다 알고 있어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쓰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당신은 기획실장 뭐 하면 좋겠다 어쩌다 이제 그런 소리도 나오고 하고 한참 저도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를 와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미국까지 오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야 나도 홀을 하나 재야 되겠다 이름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어떤 그 잘하는 도사가 있어요. 최면학교를 만나가지고 내 호좀 하나 지어달라고 했더니 한 달쯤 뭐 고민하다가 태경이라고 적었더라고요. 태경.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김정은 그랬지만 다른 곳에는 김태경 이렇게 있게 돼요. 태경은 저 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제 실명을 넣고요. 이게 캘리포니아 한의사 요 그림도 그래서 차는 이게 사실은 좋은데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영문으로 제목을 러닝 테크닉이라고 해서 공부기술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인슈타인을 넣었는데 이 책에는 없지만 일단 이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한 예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기술에 대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그럽니다. 요것은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어떤 요약이죠. 불세추로 공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길라잡이. 공부 기술을 그래야 또 얼른 사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배웠는데 바꿨는데 공부 기술을 배운 학생은 이제 천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천재나 아니냐는 기술 문제예요. 기술. 원래 또 타고난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끼리의 경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천재 가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재는 못 되더라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기술을 배우자는 뜻에서 지금 여기다 써놨습니다. 어디 갔어? 커서 어디 가버렸네.
껐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뭐 저 앞에 이 책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만든 것보다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하나 사서 애들도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국 학교에 이걸 한 100여 권, 150권에서 우리 한국 학교에다가 이제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걸 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적에 학생들이 봐야 되겠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읽고 하는데 선생님들을 모여놓고 내가 1시간 정도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 훈수를 한다거나 이건 이런 거야 안 해, 안 그래? 그 생각부터 하거든. 남의 것을 일단 들어봐야 돼요. 그게 내게 이익이야. 남의 말을 일단 들어보고 거기에서 나에게 이도 좀 내가 쓸만한 것이 있으면 투자하고 없으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 자체를 하지도 못하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이제 말하자면 서론입니다. 서론을 얘기를 해야 이 책이 왜 된 것인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이거 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된 것도 있죠. 공부 기술이 뭐 불세출이다 하는 건 제가 그냥 쓴 거고요. 좋은 책이라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적에 불세출 공부 기술 이 공부 기술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마인드 컨트롤 뭐 마음 조절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말로 그냥 공부 기술이라고 나는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초능력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2배, 3배 빨리 하면 초능력이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면 초능력이죠. 이 초능력이죠 뭐. 자신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부 기술로서 학습 속도를 몇 배로 빨리 할 수 있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고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억도 선명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입력이 많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입력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공학습이죠. 자기 능력을 몇 배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게 나라고 했는데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들지 않아요. 일반의식은 잠이 듭니다. 몸하고 일반의식은 잠이 들어. 잠을 자야 돼. 피곤하니까. 그러나 잠재의식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의 왜곡 현상, 아까 얘기했죠. 시간 왜곡이라는 건
10시간을 1시간에 하게 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30분에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왜곡하는 거야. 10시간을 1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가 240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잘 몰랐는데 그때도 뭔가 나는 조금 깨달은 것 같아. 자,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야죠. 10시까지 12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난 당일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8시까지는 있어야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집에 오면 밥 먹고 자야 돼. 밥 먹고 자고 그 이튿날 7시에 또 나와야 돼. 그런데 계속 7시, 12시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9시부터 10, 11, 12, 하나 여기까지 4시간 피곤하니까 이건 일단 자야겠더라고요. 먼저 잠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9시가 되면 무조건 잡니다. 잠이 와요. 그래서 한 1시나 2시 되면 깨. 지금도 눈이 떠져요. 그럼 1시에 떠서 2, 3, 4, 5, 6 5시간 내지 4시간은 나의 시간이야. 집사람도 자고 애들도 자고 온 천지가 다 자니까 그때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대학원생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안 돼. 하루 종일이라는 건 16시간 내지 많은 사람은 20시간도 공부해. 20시간까지 못 온다 하더라도 걔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나는 없잖아. 4시간밖에. 보통 사람이 12시간은 공부할 거다. 그래 생각했어요.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빼면 12시간. 나는 4시간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따라가죠. 12시간 하는 사람이 4년 걸로 박사학위 한다면 나는 20년 걸려야 박사학위 활동합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봐서. 4배를 더 해야 되니까. 4, 46,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읽는 것을 4배를 빨리 읽자. 그러면 저 사람의 책 하루에 4권 읽을 것을 12시간에 나는 4시간에 4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속도법을 배웠어요. 옛날에 속도법을 가르쳤습니다. 속도법이라고. 근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글쎄 도움은 되긴 됐는데 지금 이 최면에서는 속도법은 달라. 누누 훈련이야.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빨리 읽습니다. 훨씬 책을 빨리 읽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연습에 의해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공부 시간을 제공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24시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비장학습 기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러고도 안 오면 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 이름은 저거고 태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드렸죠? 호입니다. 호. 미국까지 와서 살다 보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꿔야겠다. 태경이라는 글자를 써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이름을 쓰면 돈도 벌고 오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막 써왔더라고요. 근데 이름 장명소 그래서 장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입니다. 태경은. 제 이력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물을 가르쳤고 여기 와서는 최면을 배웠고 원래 여기 와서 이제 경산 한의과대학에서 학장을 한 6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리니티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CTU 거기서도 좀 하고 로드랜 대학은 여기고 그래서 한의사협회 부의장도 하고 그런 이력이 써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클리닉을 하고 있고 한의원을 하고 있고. 자, 들어가는 말, 여러 생활사를 통해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 서양에서입니다. 서양에 이렇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최면 마인드 컨트롤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중국보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 퍼쳤습니다. 그래서 이 최면도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최면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최면은 잠을 잔다 그 뜻인데,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 히프노시스가 잠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쨌든 최면이라고 했는데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 쓰기가. 그래서 그 용어는 그대로 쓰지만 의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니까 그냥 초능력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최면을 가르친 저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설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특별한 상태라고 할까요? 최면이라는 건. 그래서 영어로는 뭐 트랜스 상태, 워킹 드림, 그러니까 꿈꾸는 상태, 이렇게 또 엑스타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엑스타시도 아니고 트랜스도 아니고 워킹 드림도 아니고 슈퍼노멀 힐링도 아니고 그 뜻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꺼번에 한 말, 그걸 찾기가 굉장히,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히프노시스, 그러다가 요새는 마인드 컨트롤 소리를 많이 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쓸 때는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일하는 사람이 할 때는 워킹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죠. 거기에 따라서 붙이면 되니까. 원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그 히프노시스 강좌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 중에는 그때 시인이었습니다. 꼭 최면사만 되는 게 아니라 시인도 이걸 통해서 시상을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메테르니, 차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차르트도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작곡을 하고, 작곡이라는 게 그냥 떠오르는 거잖아요. 생각한다,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적으로 떠올라야 돼.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이완하고 이제 최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멜로디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들어요. 이완 최면 속에서 어떤 음악에 대한 연주 소리, 아름다운 연주, 이런 연주는 어떨까? 그 멜로디는 어찌하지?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그것을 이제 콩나물대를 그리는 거야. 그런 소리 영감,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작곡은 힘들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다 사용했어요. 왜? 그분은 모차르트는 그걸 눈 감고 생각하면서 눈 감고 악보에다 그냥 머리에서 소리 나는 대로 그리기만 했다, 그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음악적 환상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쉽게 지금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익스페리먼털 히프노시스라는 크로우라는 사람인데, 이건 누구냐면 이 UCLA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퇴임해서 죽었는지 아마 죽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상당히 나이가 많이 돼. 이분 책을 내가 잘 정리가 돼서 이분 책을 아주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수년 동안 악보를 쓰지 못했던 사람이 후추면 암시에 따라 유명한 콘서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악보를, 컨서스 악보 같으면 수십 페이지 되잖아요. 콩나물자가요. 그걸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천재적인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작곡하고 뭐 책 쓰고 오는 것이 매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매년 걸려 쓴 게 아닙니다. 생각은 매년 했지. 내가 이걸 쓰려면 처음에 무슨 얘기를 쓰고 무슨 얘기를 쓰고 무슨 얘기를 써야지 하는 생각을 다 해놔야 돼요. 머릿속에 책 한 권이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글씨로 써야 돼요. 글씨로. 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도 했는데 뒤에서도 또 오면 안 되잖아. 이 책을 쓰려면 이 책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있은 후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오면 그런 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걸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또는 살고 있는 어떤 거에 따라서 사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마인드 컨트롤. 후추남시에서 유명한 콘서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처럼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몇몇 성공한 유인들의 비밀스러운 배우로 우리가 저 사람 저거 잘하는데 뭔가 저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되게 그러는데 비밀스러운 게 아니다 그럽니다. 배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위대한 발명가나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창조력 원천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분이죠. 나폴레옹 힐. 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 유인들, 예술가들, 작가들, 미술가들, 발명가들 다 자기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비슷하게 하려면 나도 뭐는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않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교육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걸 가르치는 사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거 가르치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광고해보세요. 예리해서 나밖에 없을걸? 배운 사람이 여기 있긴 한데, 그래서 필요하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잠재의식을 훈련함으로써 유인들 같은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장사도 잘할 수 있고, 뭘 원하십니까?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냥 벌라고만 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하라 그것입니다.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천재다, 뭐 수재다 그런 소리 안 쓰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조금 나은 보통 이상의 사람만 내가 돼도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10시간에서 1000불을 버는데 나는 1시간 이러고 1000불 벌면 되잖아요. 그걸로 알아야지.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있는 거예요. 노동력 지게만 지고 물건만 끌고 끌어다 주고 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해야 100불 벌어. 그보다 좀 쉬운 것은 달리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좀 쉽겠죠. 같은 100불을 벌어도 힘이 덜 들겠죠. 그죠? 그렇게 않고 그 일을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를 구상해.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을 써. 10사람을 써. 10사람에 100불 주면서
그 10분의 1씩만 수수료 받아도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루 동안 놀면서 가만히 앉아서 좀 일만 약간 1시간쯤 하고 100불 벌 수 있어요. 제가 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요새 나는 한의사를 하면서 캐시만 받아요. 나이가 들고 그래서 나도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보험은 메디칼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우리 왜 수입에 따라서 세금 내죠. 그 이제 65세 되면 그 받는 게 메디케어인데 SSA 그것에서 80% 보험을 내줘요. 아프거나 하면 나머지 20%는 내가 내야 돼. 근데 SSA의 그거에서 보험료를 떼요. 그냥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 뭐 400몇 불을 띄고 SSA를 줍니다. 근데 메디칼까지 대상자가 되면 보험 100% 내가 아프면 다 그 보험 전부 보험으로 다 지출해줘. 나는 한 푼도 안 내도 돼. 그리고 보험료까지 내줘요. 내가 그래서 근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메디칼을 받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월페어 타야 메디칼을 받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법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조금 버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이렇게 세금 보고 하잖아요. 가족 한 가족. 부부 세금 보고 할 적에는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 작년까지만 해도 23,000 몇백 불 이하 벌면 메디칼을 줍니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만들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보험을 취급해서 막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보험료를 받고 그게 해버리면 1센트만 2,301센트만 돼도 난 못 받습니다. 규정이 2,300불이니까 현금을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 23,000불, 24,000불 벌었다 하더라도 23,000불 벌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캐시만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기회도 주고 뭐 내가 기회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많아야 4명, 3명 이것만 하면 나는 좋아. 소일거리 비슷하게 그냥 내 필요한 용돈 좀 벌고 그러려고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치료하는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안고 그냥 캐시만 받는다 그러니까 캐시 쓰려는 사람이 없잖아. 보험을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보험을 하려고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떨 거야? 돈 주고라도 치료 받아야죠. 그죠? 그런 사람들 와라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니까 중풍 환자를 뭐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래서 오래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통 이상 상으로 변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술을 익힘으로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 좋아요. 예술가들, 특정 전문가들, 장사하는 사람 좋아요. 변호사들도 이거 많이 배웁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배워요. 스님도 많이 가르쳤어. 근데 목사님이나 스님들은 한국에서 오니까 그냥 같이 배우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 개인 교습 시켜달라고 그래요. 이런 거 배우면 교인들이 또 뭐라고 하거든. 근데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이 기술을 씁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이것은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교회 가서 뭐
어디 산에 가서 3일 동안 뭐 기도도 오고 그럴 경우에 그 중에 어떤 시간은 담임 목사님 모셔서 기도도 해주고 막 1대1로 써서 기도하고 머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확 쓰러집니다. 뒤로 넘어가죠.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받으려고 넘어가니까. 이제 뒤로 넘어뜨리는데 뒤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뒤로 넘어가서 저절로 그러면 그 순간 이 목사님이니까 그게 의리심이 생겨버려요. 근데 최면에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한번 겪으면 목사님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고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기 싫어져. 누가 붙잡는 게 아니야. 그래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LA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여기도 많은데 옆에 있는 교회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성당은 조금 나서 여기저기 있으니까 가까운 데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당은 전체가 한 덩어리지만 교회는 따로따로거든. 내 교회가 뭐라 그래. 근데 또 그렇게 가요. 한국에 전광훈 목사가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신부가 900명이랍니다. 10년 전에도 900명이었고 지금도 900명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막 그게 해도 거기에는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다 있어요. 못 빠져나가. 누가 빠져나가는 소리 해도 안 돼. 이제 그런 이것을 뭐냐면 최면이라는 내용을 써봅시다. 최면을 한번 유도돼서 암시를 해놓으면 암시한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걸 풀어줘야 하는데 풀어주지 않지. 그러니까 병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면을 걸어서 뭐 어떤 기억을 없앤다. 또 뭘 기억을 바꾼다. 하는 것도 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끝나기 직전에 빠른 속도로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저와 만났을 때 저와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 순간 제가 깊슬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은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나. 그럼 그거는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몰라. 하도 빨리 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최면 시키려고 내가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왔을 때 그냥 웃으면서 서로 의자에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눈을 탁 쳐다봐요. 그분 눈을. 그 눈이 탁 마주치잖아요. 싹 트는 순간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치료 시간이 짧아져. 자, 지금부터 최면 들어갑니다. 첫날만 그렇게 하고 다음날부터 그걸 안 해요. 어쨌든 이런 기술. 그래서 재능인으로 변모시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최고 인간으로 찾아서 돕는 것이 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소리를 썼습니다. 차례. 자, 우선 쭉 훑어보고 대개 오늘은 학습하는 방법 학습에 좀 인트로덕션 정도를 하고요. 2번 보면은 모든 학습 뇌가한다. 그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배우고 난 뒤에 최면하는 방법 4. 잠재의식 활성화. 이게 이제 최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최면 유도 기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 근데 나 이 기술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받습니다. 절대로 나쁜 일에 사용하지 말까. 여기까지 세 가지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은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사위약 끼치는 사람을 내가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난 약속 받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손바닥도 앞뒤가 있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누스라고 하죠. 야누스. 앞은 천사요, 뒤는 악마. 그래서 야누스라고 하죠. 모든 게 야누스입니다. 잘 쓰면 천사고, 잘못 쓰면 악마고. 똑같은 기술인데 요새 한국 보세요. 그렇게 공부 잘해서 검사, 판사, 군인 별 다르게 별 달아줬더니 막 계엄령에서 몇만 명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못 쓰는 거야. 이게 공부를 잘했는데 생각이 좋으면 애국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면 잘못 쓰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생각을 않고 저만 잘 살게 하고 다른 놈을 죽이려고 하면 이 역적이죠. 공부 가르친 사람은 똑같아요. 같은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한 사람은 충신이고 한 사람은 역적이야. 쓰일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최면 유도 원리 뭐 이런 걸 쭉 이제 실제 기술을 여기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은 설명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쓰는 방법, 브레인 컨트롤 방법, 또 마인드 컨트롤 1단계 들어가면 어떤 것이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거, 공포감, 말더듬 이런 것을 치료하는 방법, 불면증 치료하는 방법, 2단계를 하게 되면 자신감에서 여기에 대해서 쭉 이제 마약, 담배, 술도 끊을 수 있고. 제가 이 치료를 하는데 한 30년 전에는 일요정에, 그러니까 일요정 한 번 최면 시술을 하려면 2시간쯤 걸려요. 빠르면 1시간 반. 2시간쯤 걸려서 5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7년 미국이 어려워지고 그때 가난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때 이제 300불로 내렸어요. 지금도 뭐 30년 후에도 역시 그거 받고 있는데 미국 최면사들은 대개 한 1000불쯤 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건 내가 어쨌든 미국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공원이라고까지야 못 오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조금 뭔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건 다 돈을 받아도 마약을 치료하는 것은 남녀 불문, 노소 불문, 부자, 빈부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치료해 줍니다. 그냥. 그래서 한 10년 전에 2014년, 12년 이때는요. 신문 광고도 했어요.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2014년인가 어느 날 나하고 좀 알아요. 근데 이걸 배우고 해서 좀 알긴 아는데 그렇게 늘 와서 뭐 충고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야. 인사는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어떻게 지내냐고 꼭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갈 때쯤에서 학장님 요새 이거 잘 됩니까? 마약 치료? 네, 그런 대로 사람들 많이 옵니다.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랬더니 말을 좀 미적미적해요. 하다가 혹시 이것이 아주 잘 되면 학장님 어느 날 LA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색으로. 그러고 갔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말이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갔는데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기 마약 골목이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마약 골목은요 사고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에 대부분
홈리스들이 마약 많이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제로 마약 오면 그 사람들 저녁에 막 주사도 주고 그래요. 강제로 막 손붙잡고. 그래서 너댓 번 그렇게 오면 마약이 필요해. 그때부터 돈 받아. 그런 마약 카르텔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약 환자가 많아야 살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있어서 마약 환자를 치료한다 보니까 어찌했던가 봐. 뭐 한두 명 하니까 뭐 그런 대로는 둘 수 있는데 점점점 많아지면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친구 그 이후에 만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쨌든 통해서 그런지 나한테 경고하려고 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놈들이 나한테 경고했구나. 너 이 말 안 들으면 너 갖다 좀 사막에다 파묻어 버리면 소용없어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를 안 했습니다. 신문 광고 내리고. 근다고 치료를 안 넣은 건 아니고 지금도 치료는 해요. 해달라는 사람에 광고 안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잘 안 오죠. 그런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마약 카르텔은 조직 깡패하고는 틀립니다. 조직폭력배는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 얘도 죽여버려요. 뭐 말할 것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마약 막 격침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약만은. 한국도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때문에. 마약 검사들, 수사관들이 또 세관원들이 봐줬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해서 다 벌받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마약 환자가 일어나면 중국이 왜 망인 줄 아세요? 그 전에 마약 때문에 망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와서 마약 환자 만들어가지고 그 큰 중국 대륙을 지배했잖아요. 요새는 조금 낫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고도 교통체형, 소화불량, 위궤양, 신경성, 대장염 다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난 병은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면 역사와 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후최면 암시 기술 이건 한 번 치료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치료받았으면 영영 그 병이 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의사들 먹고 살기 힘들죠. 자꾸 아파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침암시를 해주면은 그게 연속되니까 어쨌든 의사가 부자로 잘 사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의사가 밥 먹기가 힘들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좋은 세상이고. 근데 지금은 그냥 환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도 꼭 치료해 주려고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시켜요. 날마다 노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오게 만들어. 양심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것도 있고 여기 이제 공부 기술이 있습니다. 끝에 후침 암시를 어떻게 공부시키냐. 높은 집중력, 기억력 이게 다 여기 순서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초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볼 때는 어떨 것인가, 이 방법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면 다 있죠. 스트레스,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고, 자리에 누워서 쉴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미용도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기억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21, 22 여기까지 이제 부록, 청구문 여기까지 갑니다. 큰 단락으로는 24개도 있는데 이번 학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학기 또 계속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기왕 얘기가 됐으니까 한 30, 40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제가 인쇄하기위해서 만든 원고거든요. 이걸 이제 보냈는데 실제 나온 책의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글씨도 다르고 그림도 빼고. 이 그림은 어디 내가 인터넷 어디에서 이게 따가지고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된 책에는 다 뺐습니다. 그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넣어놓으면 저자가 막 항의를 해요. 법적으로도 막 하고. 골치 아프니까 빼고. 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제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책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기다 그냥 보냈어요. 조금만 고치고.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제 학습 최면이니까 공부하는 학습 기술이니까 천재가 되는 비법. 천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천재라고 하니까 좀 그러지만 보통 사람을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천재라고 하니까 좀 보통 이상의 사람. 비범하게. 핵심은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 선생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줘야지. 왜라고 가르치면 뭐예요? 물론 나 그렇게 하지만 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그렇죠? 노력한 만큼 성과 얻기가 힘든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게 이제 있습니다. 하는 것이 모든 학생의 바람이다. 그리고 바람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하는 방법, 학습. 공부 기술. 원래 이 책의 제목을 학습하는 방법, 학습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 기술로 바꾼 것입니다. 즉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계의 법칙은 공부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경계 법칙에 따른 공부 방법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영문으로 하면 러닝 마인드 컨트롤. 경제적인 공부죠. 경제적인 공부. 놀면서도 공부하니까 경제적인 공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재교육연구소는 공부 기술을 통해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을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걸 잘 공부하시면 그런 재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왔고 써왔고 한 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에 한해서만 말을 바꿔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이 원리는 이미 다 있고 또 의료에도 쓰이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오니까 보통 사람이 못 오니까 이것은 뭐 저 사람만 할 수 있어. 초능력자만 할 수 있어.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걸 배우는 사람끼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룹들은 연말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근데 밥만 먹고 얘기하고 웃다가 헤어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인데 그러지 말고 뭔가를 한 가지씩 보여주자.
치료했던 경험을 말한다든지, 그것이 우리 모임이 그것이 밥만 먹고, 물론 밥 먹고 해주고 얼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뭔가를, 그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가르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새로운 거지. 그래서 야, 우리 생각에 계란판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대부분 못 걷잖아요. 실제로 못 걷습니다. 근데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나가서 계란판을 4개를 양쪽에 2개씩 놨어요. 거기에 올라섰어. 그냥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딱 해서 이제 그 올랐어. 걷는 것은 더 쉬워. 그랬더니 똑같이 우리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 선생님은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해? 내가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면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그때 찍은 것도 있으니까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란 위에 올려쓰고 걸었다고 해서 큰일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함으로써 큰 돈을 벌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계란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능력이 나는 연속돼 있으니까. 위대한 천재 시인 테니스는 언제나 조용한 숲속에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테니스는 그게 이제 일종의 호초의 암시입니다. 하면 갑자기 시가 떠오르고 단어가 떠오르고 구절이 떠오르고 문장까지 떠올라요. 그래서 시를 썼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니스인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주로 이 최면은 독일 쪽에서 발전을 먼저 했어요. 러닝 마인드 컨트롤, 즉 히프노시스라는 말은 잠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프노시스는 잠든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 뜻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프노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잠든 것은 아니야. 근데 이미 히프노시스라고 가르치고 책도 만들어내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면도 지금 수백 년 동안, 뭐 한 100년, 200년 동안 이미 써왔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쉬운 말로 전기는 어떻게 흐른다고 배웠습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른다. 플러스는 많고 적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그게 전기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야 하잖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가르치고, 부제로 전자의 흐름이 전기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말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괴테, 메테르니히 다 시인이죠. 샤핀, 모차르트 음악가, 다
다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떠오르는 멜로디,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그냥 떠오르는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대로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됐다 그겁니다. 예, 그것도 천재적인 거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도 많은 연습을 하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서 쉽게 유발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클리니컬 익스퍼리멘탈 히프노시스라는 저자 윌리엄 크로우거는 UCLA 대학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정년쯤 했을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벌써 내가 이분 책을 본 지가 30년 전이니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그분은 지금 90, 살아있어도 100살 넘을 건데 뭐였습니다. 좌우간 크로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책을 쓰셨어요. 내가 그 전문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거지만 수년 동안 악보를 쓰지 못했던 사람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고 후추남시에 따라서 유명한 콘서트 악보를 완성했다. 그게 써 있더라고요.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몇몇 성공한 거부들의 비밀스러운 배우로만 여겨져 왔지만 또 창조로고 원천을 이루게 하는 아론의 지팡이로 예로왔지만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나폴레옹 힐, 카운슬러,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윈,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죠. 링컨, 버뱅, 나폴레옹, 포드, 자동차 만든 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걸 썼어요. 환상의 미팅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기 머릿속에서 환상의 미팅을 하는 거야. 그 머릿속에서 혼자죠. 미팅에서 나는 곧 깊은 잠재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암시하고 최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 나와서는 환상의 미팅을 합니다. 일생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해 자기 실행위원으로서 여러 사람이 있어. 천재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의장이야. 이게 내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그 자문위원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해. 그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고 영광된 길로 인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대로 창조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나는 그대로만 하면 돼. 이 포드가 그랬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업을 창설하고 한 천재적인 분이죠. 헨리 포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많은 위인들, 예술가, 작가, 미술가 다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자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자. 여러분들도 공부 기술을 통해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학습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훈련도 올 수 있고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자율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예로 든 훌륭한 사람들과 똑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해.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론 내가 유명한 사람은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런 아니라도 나는 나름대로 돈 버는 건 좀 그러지만 이런 걸 책을 쓰고 하는 능력은 내가 다른 사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물에게 관한 책도 뭐 신갈나무 숲, 자연환경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너댓 권 되고 한의학 책도 한 5권쯤 되고 최면 책도 되고 공부기술 이것도 있고 요새 주역 이거 공부하는데 그 책도 있고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걸 썼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출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돈 버는 대로 돈 벌기 위해서 출판하는 게 아니라 출판해야 뭐든지 남아나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공부 기술이라고 딱 쳐보세요. 이 책 딱 떠오릅니다. 저자 김정은이라고 딱 나와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라 인터넷 딱 쳐보세요. 책 사진에서 딱 나오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모르잖아.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보게 함으로써 역사는 더 발전하고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있죠, 천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러닝만 그 핵심은 9.10 보세요. 학습 속도 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시간에 할 걸 나는 1시간에 할 수 있어. 기억력 향상. 다른 사람이 10시간 동안 외워야 될 것을 나는 1시간에 외울 수 있어. 집중력 강화. 집중력이 안 돼서 공부 못 하거든요. 다른 생각하니까. 내 집중력은 오직 그 생각만 딱, 선생님이 공부시킬 때는 선생님만 딱 쳐다보고 그 소리만 듣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서 잘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데도 뭐 해차오고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죠. 선명한 기억에는 학습위원. 선명한 기억. 기억도 그냥 기억이 아니라 선명한 기억. 그리고 쉬면서 자면서 공부하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친구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공부할 수 있어. 웃긴다고 할 수 있지만 친구가 좋은 친구가 왔어. 공부는 해야 돼. 큰일 났네. 공부냐 친구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좀 기다려. 그러고 명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친구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놀 것이다. 노는 동안 내 잠재의식은 내가 공부해야 될 이 내용을 계속 복습한다. 하나, 둘, 셋. 그러고 그냥 눈 뜨고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복습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배워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 기르기죠. 집중력 기르기. 컨센트레이션.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기억력 향상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라는 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강의 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순간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 그것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어. 지금 나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공부 기술 하는 강의를 들을 것이다. 강의 듣는 순간, 강의 듣는 동안 나의 온 마인드 집중이 거기에만 쏠린다. 선생님 하는 말이 한 자리 빠짐없이 내가 기억된다. 시작. 그리고 공부하는 거야. 그럼 옆에서 아무리 친구가 찔벅거리고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 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집중시킬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 기술에서 배우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공부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이 선명하게 준다. 그렇게 명령하면 될 수 있고 또 배운 것을 종합할 수도 있어요. 자, 수업 끝나고 나서 자, 1시간 공부를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종합해서 요점만 정리한다. 시작. 요점만 정리해. 요점 정리가 중요해요. 옛말에 우리 구슬이 한 마리 있어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했어요.
한 말 구슬 있으면 뭐 합니까? 실에 꿰야지 목걸이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강의 듣고 이 속에 들어있는 건 구슬이야. 그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뭐 얘기하거나 뭐 어떤 일에 쓰려면 꿰어야 돼. 필요한 것들 순서대로. 구슬.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으로 도출해내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배로 학습하기. 지금 간단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울 적에 이 배우는 기술, 두 배로 학습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두 배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양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반으로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10시간 공부해야 돼요. 나는 5시간 할 수 있어. 속도가 문제니까 빨리 읽어서. 중요하죠. 나는 그래서 젊은 날에 선생하면서 봉급받아서 우리 가족 먹고 살면서 4시간 잠 안 자고 속도로 3시간, 3배에 빨리 읽는 연습을 발휘해서 책을 다른 사람보다 지금도 3배 이상 빨리 읽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읽어요. 한 단락이.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2배로 늘릴 수도 있고. 그걸 시간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타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1시간 해야 될 것을 5분에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나도 그런 걸 해요. 이번 시간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책을 읽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차 타고 가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오늘 가르칠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서 순서대로 나온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나는 쭉쭉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 연습이요. 상상 연습. 상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피아노 칠 것을 5분 동안에 상상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져. 그 대신 속도가 빨라지죠. 30분 동안 연주할 것을 5분에 복습한다 그러면 손가락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엄청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세 번째는 선명하게 기억하기. 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주고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명하게 기억하기.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시각화라고 해서 비주얼리제이션. 시험 볼 때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근데 잘 안 떠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시험 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데 29페이지 있는데 무슨 얘기가 써있더라 생각나면 생각 안 나. 근데 딱 해서 책을 본 뒤에는 29페이지 선명한 기억하기 내용이 떠오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영상처럼. 글씨가 보여. 눈 보고. 그래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는 그럼 답안지 쓰는 거지. 이게 바로 시각화예요. 사진 찍는 것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때 보면 기억이 선명하게 날 때 있잖아요. 생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읽을 적에 사진 찍듯이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다가 한 줄씩 읽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락을 읽고 나중에는 훈련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봐. 그래도 내용이 들어와. 한 번에 봐. 이렇게. 그래서 책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처럼. 네 번째, 자면서 공부하기. 공부한 기술이 기가 막히려면 네 가지. 응? 이것만 완벽하게 하면 놀면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스피드 러닝. 자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철저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놀면서도 공부하고 자면서도 공부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놀면서 공부하기, 자면서 공부하기 같은 거예요. 나 굉장히 졸려 지금. 조는데 막 눈 이렇게 해서 떠봐야 안 되잖아요. 자버려야지. 아 졸린다. 나 지금부터 30분 동안 잔다. 자는 동안에 내가 지금 공부한 책 이거 계속 복습한다. 하나 둘 셋. 그러고는 그냥 자버리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는 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잔다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러닝 컴퓨터죠. 컴퓨터. 컴퓨터를 켜놓고 자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후천연 암시는 잠자는 동안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공부에도 좋지만 좋은 잠을 잘 자는 것도 좋아요. 난 잠자는 동안에 아름다운 연말 생각이 난다. 든지. 그렇죠? 또 어떤 꿈을 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워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컨트롤, 시간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 이 네 가지는 이제 요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2배로 학습하기. 지금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억하기. 사진 찍도록 찍는 것처럼. 그래서 포토그래픽 리마인더, 리마인딩. 자면서 공부하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네 가지 기술만 있어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얘기를 한 10분쯤 더 하겠습니다. 초심자, 네, 러닝 마인드 컨트롤 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 동기부여. 하기 싫은 건 못해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면 아 나도 되겠구나. 동기부여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해? 그 생각하고 나는 해도 안 돼. 10시간 공부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멍청한가 봐. 그 사람은 영 멍청이 돼. 성공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도 어떤 스님하고 그 스님도 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불쌍해.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실제적인 얘기로 나는 지금 타고 있는 그러니까 프리우스를 타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조금 어떤 일을 내가 다 마무리 지으면 집을 하나 새 차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하야지 그랬더니 이 차를 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헌차 못 오게. 자기는 왜 헌차를 타려고 그러냐. 돈 벌어서 새 차를 타야지.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 나는 못해.
난 안 줄 거야. 나는 혼자 타야 돼. 그럼 그 사람 영 혼자만 타. 즉 목표 달성을 즐기는 자기 모습을 마음 스크린에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내가 딱 상상하는 거야. 집차를 타고 산길을 운전하는 모습을 나는 상상합니다. 나는 주로 산 위에 지금 집을 살다 보니까. 근데 프리우스로 갔다 왔다 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길이 좋으니까. 근데 좀 차가 약하니까 조금 약간 불안감이 있어. 집은 뭐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상상이야. 상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표를 향한 성취의 점진적 단계, 이 상상이야.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목표를 명상하는 자기 동기부여.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럼 무조건 나 부자 돼야지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겠는데 나는 뭐를 잘해? 장사를 잘해. 장사 중에서도 옷 장사를 잘해. 그러면 옷을 장사 팔아야지. 그러려면 옷을 막 갖다 놓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막 사가고, 그걸 상상을 해야지. 돈만 벌겠다고 몸이 있으면 그 벌어집니까? 구체적으로 책을 쓰겠다 하면 실제로 머릿속에 책을 써야 돼요. 아까 내가 목차 만들어놨죠? 목차를 먼저 딱 정하고, 어느 걸 먼저 쓰고 어느 걸 다음에 쓰고, 이 목차에서는 무슨 내용을 쓰고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처음부터 쭉 써나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전체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목차를 순서를 정해야 해요. 처음에 머릿속에. 그래 놓고 1번 여기에는 뭐를 쓰고 2번 여기는 무슨 내용을 쓰고 하는 걸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쓴 뒤에는 그렇게 써졌는가 봐야 되고, 글도 고쳐야 되고. 창조력을 샘솟게 해주는 러닝만, 창조력을 샘솟게 해줍니다.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이 모든 학습 내고 활동 내고 한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